1989년 2월 9일 목요일 오후 20살이었던 티파니는 게인즈빌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떠났고 그녀는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다가오는 스키 여행을 앞두고 체중을 줄이기 위해 매일 힘차게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룸메이트인 캐슬리는 가끔 티파니의 산책에 동행했지만 그날 캐슬리는 저녁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두 소녀가 함께 공유하고 있던 아파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티파니가 떠날 때 그녀는 손이 워크맨만 들고 있었습니다. 티파니는 아파트로 돌아오면 캐슬린이 문을 열어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아파트 열쇠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티파니는 오후 7시까지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7시 15분이 되어도 티파니가 돌아오지 않자 캐슬린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티파니가 다쳤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캐슬린은 티파니가 평소 다니던 길을 따라 천천히 차를 몰며 그녀의 흔적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티파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티파니가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기를 바라며 캐슬린은 아파트로 돌아갔지만 티파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티파니는 돌아오지 않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캐슬린은 티파니의 어머니인 힐러리에게 전화를 걸어 티파니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알렸습니다. 그런 다음 어머니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티파니의 실종 사실을 알렸습니다. 힐러리는 즉시 딸의 아파트로 향했고 힐러리의 전 남편이자 티파니의 아버지인 패트릭도 마이애미에서 딸의 아파트로 출발했습니다. 부모님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경찰의 수색이 한창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평소 티파니가 걷던 길을 따라 둘러보았고 부정행위의 흔적을 찾지 못한 후 티파니의 부모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힐러리는 자신의 딸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가출하는 아이가 아니라고 경찰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티파니는 당시 누구와도 데이트를 하고 있지 않았고 갑자기 혼자 사라졌다는 것을 부모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티파니는 워크맨만 가지고 있었고 모든 소지품들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차고 있던 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선물로 준 롤렉스 시계였습니다. 그것은 티파니가 아끼는 물건 중 하나였으며 누군가 시계를 훔치려고 한다면 티파니와 싸워서 차지해야 할 것이라고 캐슬린과 농담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경찰이 실종된 티파니를 찾는 것을 꺼리는 것처럼 보이자 힐러리와 패트릭은 그들이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패트릭은 플로리다에서 카리스마 있고 공격적인 부동산 개발업자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는 플로리다에서 가장 큰 부동산 개발 회사의 임원이었고 패트릭은 즉시 모든 연락처에 전화를 걸어 그의 딸을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십 명의 패트릭의 직원과 친구들이 곧 게인즈빌에 도착하여 수색 작업을 도왔습니다. 그 관심 때문에 경찰은 이 사건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패트릭은 사립 탐정을 고용하고 헬리콥터를 전세하여 공중에서 수색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헬리콥터는 티파니의 아파트 근처 모든 곳을 여러 번 둘러보았고 경찰은 수색견들과 함께 티파니의 정상적인 도보 경로 주위에 숲이 우거진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티파니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티파니에 대한 수색이 커지자 수사관들에게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티파니가 운전석의 한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말했고 또 다른 목격자는 티파니가 걷고 있을 때 티파니를 따라오는 것 같은 차를 보았다고 회상했습니다. 티파니를 뒤따르는 차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가 납치됐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이어졌습니다. 패트릭은 몸값을 요구하는 누군가가 전화를 걸 경우를 대비하였지만 일요일 밤까지 전화는 없었고 티파니가 금전적 이득을 위해 납치되었다는 이론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티파니의 실종자 포스터가 인쇄되어 게인즈빌 전역에 배포되었습니다. 도시의 모든 편의점, 호텔, 레스토랑 등 모든 곳에 티파니의 실종자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힐러리와 그녀의 남편은 플로리다에서 해산물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고객 외에도 해외에도 많은 고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보내는 모든 박스에 티파니의 실종 포스터를 포함시켰고 받는 사람이 그 포스터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이도록 부탁했습니다.
티파니의 포스터를 보고 제보 전화가 넘쳐났습니다. 수사관들은 각각의 제보들을 추적했지만 이번에도 티파니에게는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티파니의 주변 모든 지인들을 탐문하였고, 그리고 티파니의 전 남자친구에게 관심을 기울였지만 모두 그녀의 실종에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월 18일 대규모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게인즈빌의 숲이 우거진 지역과 들판을 샅샅이 뒤지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몇 개의 오래된 냉장고, 낡은 옷가방, 그리고 소의 해골을 발견했지만 그녀의 흔적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힐러리는 딸이 아직 살아있고 어딘가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티파니가 실종된 지 2주 후 패트릭은 그녀의 보상 금액을 7만 5천 달러로 인상했고, 나중에 보상 금액을 25만 달러로 인상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갔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수사가 2달이 넘어갔을 때 더 이상 뉴스 매체에서도 다루지 않았죠. 실종 약 4개월 후인 6월 말, 패트릭은 2명의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게인즈빌에서 약 95km 떨어진 어딘가에 티파니를 가두고 있다고 말했고 2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파나마나 트리니다드로 데려가서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8시간 동안 납치범들은 패트릭에게 거의 12번이나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걸 때마다 그들은 점점 적대적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낀 패트릭은 FBI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플로리다주 한 주유소에 공중전화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후 그들은 티파니의 실종에 관여하지 않았었고, 그들은 단지 패트릭의 돈을 갈취할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1년 반 동안 수사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 FBI는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관실은 사건 종결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기한 열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죠. 2009년 티파니의 사건 20주년을 맞아 보안관실은 사건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006년에 선출되었을 때 카운티 최초의 여성 보안관이 된 세디는 이 사건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이 사건을 최우선 순위로 삼았습니다. 2013년 리제 사건 부서의 케빈 형사는 티파니의 사건을 할당받았습니다. 케빈에게 이 사건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티파니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납치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인도 나오지 않았으며 용의자조차 남아있지 않아서였죠. 그러나 세디는 마침내 사건을 완전히 깨뜨릴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디는 케빈 형사에게 폴롤스라는 남자에게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티파니의 방대한 사건 파일에는 폴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1992년 엘리자베스가 납치되었을 때 그녀는 20살의 대학생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티파니가 걸어간 곳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으며, 티파니의 아파트 근처에서 엘리자베스의 버려진 차가 발견되었죠. 엘리자베스가 실종된 지 10일 후 그녀의 시신은 얕은 무덤에 묻힌 채로 발견되었는데, 그녀가 발견된 위치는 티파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에서부터 1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엘리자베스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힐러리는 경찰서로 가서 티파니가 같은 사람에 의해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두 범죄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살해되고 20년 후 DNA 분석 결과 마침내 엘리자베스의 진범이 밝혀지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를 살해한 범인이 바로 폴이었죠. 세디는 폴이 티파니를 죽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1972년 폴은 마이애미에서 이웃인 린다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받게 됩니다. 당시 검사는 자신이 본 사건 중 가장 잔인한 살인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형을 피하기 위해 폴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검사는 폴이 가석방 받을 자격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판사 역시 폴이 평생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석방위원회는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놀랍게도 폴은 1985년 12월 가석방을 받게 됩니다. 1988년 폴은 게인즈빌로 이사했고 6개월 후 티파니는 사라졌습니다. 티파니가 실종되었을 당시 폴은 그녀가 매일 산책하는 길 근처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티파니에 대해 폴과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폴은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2013년 1월 케빈 형사는 폴을 꼭 만나고 싶었고 그의 입에서 진실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폴은 폐암으로 병원에 있었고 통증 때문에 진정제를 투여받고 있어 면담은 불가능했습니다. 케빈 형사는 병원을 떠나기 전 간호사에게 티파니의 사진을 주었고 폴이 의식을 회복하면 사진을 보여주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폴은 사망했고 그가 티파니의 실종에 대해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정보를 무덤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후 수사관들은 폴이 감옥에서 두고 온 모든 소지품을 조사하기 위해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름 끼치는 메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티파니가 실종된 날이 바로 89년 2월 9일이었죠. 샤비는 폴이 두 번째 희생자를 기록한 메모라고 추측했습니다. 필적 분석 결과 이 메모는 폴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1992년 엘리자베스의 시신이 발견된 지역에 대해 대규모 수색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4년 축구장 2개 크기의 지역을 발굴하게 됩니다. 티파니의 가족은 유골이라도 발견되기를 바랬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폴이 티파니를 살해했다고 확신했지만 그녀의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녀의 시신에 대한 수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